자, 지금부터는 파일 업로드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두 개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local file inclusion이라고 하는 공격하고, 그다음에 local file inclusion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path traversal 공격, 세 가지가 두 번째 올라온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local file inclusion, 그다음에 path traversal, 그다음에 또 이제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뭐 웹쉘, 뭐 이제 이런 웹쉘 파일들을 좀 업로드를 하는 게 한 가지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주제가 한 세 가지, 또는 이제 뭐 웹쉘까지 뭐 한다고 하시면 뭐 네 가지 주제가 지금 7장 파일 업로드 공격과 8장 LFI라고 하는 LFI 공격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에 나누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실은 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키워드는 네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 업로드 공격이라고 하는 것과 local file inclusion LFI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웹쉘, 그 다음에 path traversal이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주제를 공부를 한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버에 보통 이제 업로드하는 기능이 있죠. 뭐 그림을 업로드한다거나 뭐 어떤 문서를 업로드한다거나 PDF 문서를.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업로드하는 그 파일의 뭐 확장자를 좀 확인을 했었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컨텐트 내용 자체를 이렇게 또 확인했었어야 하든지 하는 그런 이제 검증 같은 것들이 미흡할 때 문서를 올리라, 뭐 그림을 올리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첨부 파일, 그런 웹 UI 메뉴에다가 어떤 악의적인 그런 스크립트 쉘 파일 같은 것들을 이제 업로드를 해놓고, 그럼 이제 그 업로드한 파일들을 우리가 웹상에서 어떤 특정 URL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웹 애플리케이션이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을 통해 가지고 업로드한 악의적인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틈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식으로 공격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시도하는 공격이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업로드할 파일은 다양한 공격자의 의도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웹쉘, 즉 이제 말 그대로 쉘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죠. 어떤 내가 command ls, 도스 명령 같은 경우는 find, grab 이런 명령어들을 칠 수 있는 그런 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코드.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웹페이지 상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작성된 코드를 이제 웹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웹쉘을 어떤 웹사이트 접속했을 때 그 웹쉘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웹쉘을 통해서 내가 서버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즉 웹서버의 권한으로 뭔가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 이제 경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웹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이제 업로드해서 그걸 이제 실행을 하겠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웹쉘의 예시로 한번 이제 PHP 기반으로 해서 한번 좀 작성하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PHP뿐만 아니라 자바로도 작성할 수도 있고 C로도 작성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로 작성할 수 있는 건 이제 있죠.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PHP 기반한 이제 웹쉘은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용자가 친 커맨드를
웹 서버 안에서의 이제 실행을 해야 되죠. 마치 웹 서버에 뭐 SSH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된 쉘상에서 내가 커맨드를 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도록 이제 PHP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되는데 웹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스템이라는 PHP 내장 함수가 가장 핵심적인 함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하고 시스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명령어들을 스트링으로 주면 이제 그 실행 결과가 이제 리턴되는 PHP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라이브러리 사용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폼이 있어야 되겠죠, 폼. 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서브미트를 하면, 뭐, 요게 실행이 되나요? PHP echo base name 해서 뭐, PHP self, 뭐, 이런 것들이 좀 실행이 되는 모양이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맨드를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코맨드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요 파트에 있는 PHP 코드가 입력한 코맨드를 가져와서 이제 적절한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제 시스템을 실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사용자가 여기 이제 커맨드라는 이름의 창에다가 텍스트를, 그러니까 명령어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execute라는 라벨이 달려있는 버튼이 되겠죠. 서브미트 탑이니까 버튼을 누르면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 get 방식의 HTTP 리퀘스트로 이제 요게 실행이 되는데, 요게 되게 뭐 꼬아놨는데 지금 현재 PHP 셀프니까 지금 요거 자체가 하나 이제 PHP인 거죠. 요 PHP 프로그램의 베이스 네임이니까 뭐 어떤 경로는 빼고 abc.php 그것만 딱 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임 자리에가 abc.php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get 방식으로 abc.php를 실행을 해라. 근데 abc.php가 이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코드가 되겠고요. php 셀프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커맨드라고 하는 텍스트 창에 뭔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입력 들어왔으면 시스템 라이브러리로 입력한 그런 명령어를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자가 쳐서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실행된 결과를 이제 웹에 보여주는 어떤 아주 전형적인 PHP 기반의 웹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뜨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렇게 뜨고 그다음에 뭐 execute라고 하는 라벨이 달려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웹쉘.php 이렇게. 요게 지금 웹쉘.ph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턴이 되게 돼 있군요, 지금. 에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웹쉘.php라고 하는 게 지금.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ls라고 하는 걸 친 거죠? ls라고 하는 커맨드를 쳤고, ls를 친 결과 아마 서버의 현재 디렉토리에 웹쉘.php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리스팅이 된 것이죠. 조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PHP 기반의 이제 웹쉘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웹쉘 같은 파일을 좀 업로드를 해놓고 그 업로드한 웹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서버에 마음대로 내가 접근을 하겠다, 뭔가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DBWA를 가지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띄우고 그다음에 복직 아니죠? 커 데스크탑이죠? 조금 이따가 올려놓고 나요? 오케이. DBWA 실행시키고 됐죠? 그다음에 4280
들어가보면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파일 업로드도 있고 파일 인클루전도 있고 이제 그러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시큐리티 레벨이 이제 로우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파일 업로드 이제 뭐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간단한 웹 UI가 지금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run 눌러서 그래서 example.png 파일을 선택을 하고 업로드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제 업로드 됐다 뭐 이렇게 이제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제 파일 업로드의 일단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고요.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업로드 되는 것 자체는 뭐 필요한 기능이니까 사실은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경로가 명확하게 뭐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로를 어떤 식으로든 좀 알아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로를 알아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나 탭을 열어서 여기하고 뭐 샵 같은 거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걸 한번 그대로 한번 카피를 해가지고 붙여 넣고 하면 짜잔 해가지고 이제 방금 제가 업로드했던 이미지가 이제 그대로 디스플레이가 돼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지금 localhost 4280에 뭐 해커블이라고 하는 뭐 폴더가 있었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uploads라고 하는 그 아래 서브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png라고 하는 이런 이제 파일을 이제 읽어오도록 이제 그 URL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그림 파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랑 앞으로 할 파일 업로드 됐죠. 물론 이제 웹쉘은 아니지만 이미지 파일이긴 하지만 업로드는 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미 이렇게 로컬 파일에 어떤 특정 URL을 가져와서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까지 해도 했고 사실은 로컬 파일 인클루전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이제 패스 트래버설도 설명이 된 것이 제가 이제 카피한 거는 요거였죠. 점점에 그러니까 요 베이스에다가 제가 그거 카피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요 베이스에다가 제가 뭘 했냐면 요렇게 요 경로를 붙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실은 요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점점이라고 하는 건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업로드가 하나가 지워지고 점점이 하나 지워져야 되겠죠. 또 점점이 하나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vulnerabilities라고 하는 대로 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웹 루트 주소부터 hackable uploads 하고 example png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패스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위 디렉토리를 마음대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떤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자면 웹에서 노출된 어떤 디렉토리 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을 뭔가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된다거나 사용자가 업로드한 그런 파일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다시 다운로드 받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려면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서브 디렉토리 트리들을 다 이제 오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만 뭔가 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으면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점점이나 점점점점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뭐 다른 디렉토리를 이제 액세스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루트까지 올라가서 실제 이제 시스템 운영체제의 루트인 거죠. 웹의 루트가 있고 운영체제 루트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웹의 루트 안에서만 뭔가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런 패스 트래버설 이런 걸 쓰는 것을 패스 트래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의 루트를 넘어서서 운영체제의 루트까지 간 다음에 뭐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를 etc 밑에 패스워드 뭐 여기다가 이제 저장을 보통 하죠.
etc 밑에 패스워드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요새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같으면 뭐 오픈 API 키 같은 거를 뭐 .env 뭐 이런 파일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이 될 때마다 .env 파일을 이제 읽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env라고 하는 그런 파일의 경로를 어떻게 점점점점 해가지고 올라가서 적당한 데서 이제 찾은 다음에 이제 .env 파일을 이렇게 웹 브라우저 상에서 브라우징 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패스트 트래버설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지만 파일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로드한 파일이 이제 그냥 노출이 돼버리고 로컬 파일 인클루드한 공격이 가능하도록 그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웹 루트가 아닌 어떤 그런 위치에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vulnerabilities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가 아마도 DBWA의 웹 루트 정도가 되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위에서 또 해커볼 밑에 업로드라고 해서 이제 다른 운영체제 디렉토리를 지금 접근할 수 있게 지금 공개가 돼버렸죠. 그거를 이제 패스트 트래버설이라고 하는 이런 심플한 테크닉을 써서 이제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이그젬플 가지고 뭐 세 가지 다 뭐 해본 거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웹 쉘을 한번 좀 업로드를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카피를 하나 해놓을까요? 자, 그래서 요 앞서 설명했던 여기 아, 이렇게 작은 따옴표가 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요 샘플 PHP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업로드한 코드가 여가 있죠, 그죠? 여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현재 시큐리티 레벨은 아마 로우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성해 놓은 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webshell.php라고 제가 원래 저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자꾸 지워지나요 이게? 모멘트가 저장하고 이거를 여기다 저장해야 되죠. web.php 저장하고 web.php를 해가지고 업로드 해서 일단 뭐 successfully 뭐 업로드 됐습니다. 일단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경로죠. 요거 카피를 해서 탭을 하나 연 다음에 이렇게 하나 메인 경로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 트래버설까지 포함된 패스 트래버설 공격을 하기 위한 또 점점점이 포함이 된 webshell.php 경로를 넣고 실행을 하면 이제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뜬다 이런 이야기죠. ls 하면은 지금 요게 요게 좀 잘못됐군요. 이렇게 됐군요. 이게 아마 지금 윈도우즈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이 떠 있다 보니까 지금 자꾸 webshell.php를 저장을 하면 뭔가 이제 위험하다라고 해서 지우는 것 같아요. 얼른 지우기 전에 로딩을
일단은 됐고요. webshell.php 됐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 경로를 하고 복사해가지고 그냥 일단 실행은 되고 execute면 자 이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dbwa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 안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docker 안에서 실행되고 있는 dbwa 예, 내용인 것이죠. 제가 아까 업로드했던 example.png 같은 거 다 지울게요. rm.example.png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ls 없어졌죠. 일단 나머지 것도 한번 지우겠습니다. html webshell.php가 만들고 바로 실행이 되는 또 webshell.php만 지금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웹쉘 PHP로 작성이 된 웹쉘 프로그램 작성해서 잘못됐네. 파일 업로드 공격을 통해서 업로드를 했고 어떤 경로에 의해서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업로드된 웹쉘을 띄웠고 그래서 이제 커맨드 창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해서 서버에서 실행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이제 실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이제 파일 업로드, 로컬 파일 인클루전, 패스 트래버설까지 이제 세 개를 조합한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dbw의 low 레벨 가지고 세팅을 해서 이제 한번 파일 업로드 실습을 한번 해봤고 미디엄 레벨로 한번 이제 변경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security 레벨을 일단 미디엄으로 올려놓고요. 세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라고 해서 다시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시 저장을 해야 될걸요. 없애버렸죠 지금? 없애진 거 맞나? 없애진 거 맞죠? webshell.php 하면서 저장하고 이걸 띄워서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뭔가 이제 업로드가 안 되고 your image was not uploaded 사실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것을 이제 기대하는 웹 UI 애플리케이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php니까 당연히 뭐 확장자를 보고 판단했는지 뭐 더 스마트하게 내용을 보고 판단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미지가 아닌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your image was not uploaded we can only accept JPEG or PNG images 안돼 너 그거 잘못 입력하면 안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미들 레벨에서 시큐리티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막힌 것인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로우 레벨 시큐리티 레벨과 미들 레벨의 시큐리티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는 검증이 안 됐고 하나는 이렇게 검증이 돼서 뭔가 막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dbwa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wa 그래서 아마 이제 vulnerability 중에 하나고 요거겠네요. 파일 업로드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일 업로드 index.php가 있고 아마 이제 조금 구조가 비슷하죠. 기본적인 UI가 있는데 그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low, medium, high, impossible 로딩하는 거 있죠. 이제 일단은 low를 한번 볼까요? low를 보면은
index.php를 먼저 좀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 index.php에서 뭘 봐야 될 거냐면 지금 현재 폼이 하나가 있죠. 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폼이 하나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일 선택과 업로드라고 하는 폼이 뜨는데 그 폼에 관련된 HTML UI가 있겠죠. 그죠? 여기 서브미트 버튼이 하나가 있고 업로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버튼이 하나가 있고 서브미트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히든이 하나가 있네요. 히든이 하나가 있고 지금 이게 공통적인 거군요. 히든 인풋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파일 타입으로 업로디드 뭐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포스트 타입이고 그러니까 첨부할 파일을 뭐 멀티파트 폼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인코딩 형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w php를 보면 지금 현재 포스트 커맨드로 리퀘스트가 날라갔을 때 업로드라고 하는 요 키에 달려있는 뭔가 값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dbw 웹페이지 투루트 아까 그 업로드된 그 파일의 경로가 해커블 밑에 업로드스라고 하는 요 경로였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가 있네요. 그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업로디드라고 하는 약간 하나 있었었죠. 여기 업로디드라고 하는 요 파일 이름이 될 것 같고요. 그죠? 파일 이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ame은 뭡니까? 지금 현재 name은 여기서 보시면 그렇군요. 여기 지금 underline files라고 하는 거는 이제 PHP 프로그램의 일종의 글로벌 변수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보는 그 DBWA의 그 방금 우리가 본 여기 이제 첨부 파일 업로드하는 경우에 업로드한 그런 파일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뭐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여기 뭐죠? 업로디드라고 하는 요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것 있죠? 여기 업로드라는 키가 있고 키로 지정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업로드 하려고 선택했던 그 파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마다 여기 name 사실 이제 이디엄을 보면은 뭐 name만 있는 게 아니라 파일에 대한 속성, 파일 이름, 파일 타입, 파일 크기 뭐 이런 것들을 PHP 라이브러리에서 글로벌 변수 underline files라고 하는 그런 배열에다가 내가 지정한 업로드했다 한 그 파일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이름을 가져온 거고, 요게 이제 내가 뭔가 이제 경로가 되겠죠, 그죠? 경로가 되겠고, 그래서 그 타겟 패스에 지금 이게 점이 이퀄이니까 컨캐터네이션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경로랑 요 이름이랑 붙여갖고 만든 서버의 경로가 이제 타겟 패스가 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업로드 할 때는 서버의 어떤 템포러리 디렉토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업로드한 내용이 그거를 내가 이제 지정한 경로로 이제 옮기는 것이죠. 옮기는 이제 코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옮기다가 이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 업로드 되지 않았다, 뭐 카피할 때 문제가 생겼으면 그렇지 않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잘 될 테니까 특별한 문제 없이 그러면 어떤 이러이러한 파일들이 successfully 업로드됐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 해커블 업로드스 뭐 이런 것들 다 dbw 웹페이지 루트 점이니까 이것도 아마 컨캐터네이션 된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뭐 점점에 슬래시에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절대 경로까지 그러니까 그 점점이 포함된 그런 경로까지를 다 포함한 어떤 파일 네임을 노출을 시키고 있는
코드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로우 레벨 시큐리티 이야기였고, 미디엄 레벨 시큐리티는 뭐 아무래도 코드가 또 금방 복잡해졌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은 것 같고, 여기는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이름, 그 다음에 그 파일의 유형이 뭐냐, 뭐 이미지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죠. 로디드 타입이 이미지 JPEG이나 이미지 PNG거나 또는 크기가 뭐 10만 바이트인가요? 10만 바이트보다 작으면 이제 우리가 업로드를 해서 내가 지정한 그런 서버 위치에다가 이제 카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뭔가 필터링을 한 것이죠. 그런 코드가 이제 미디엄 레벨의 코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 레벨의 코드는 어떻게 되죠? 훨씬 더 복잡하네요. 그죠? 업로드 익스텐트가 익스텐션이 JPG냐, JPEG이냐, PNG냐 이렇게 검색하고 get image size를 실제로 한번 더 확인도 하네요. 그죠? 확인도 하고 조금 더 뭔가 복잡해진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임파서블 볼까요? 임파서블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생겼네요. 뭐가 좀 대표적으로 좀 차이가 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확장자 같은 거랑 그다음에 타입 검사하는 거, 둘 다 검사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이에서는 확장자만 검사를 했었었는데 타입은 검사 안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미지 create from 뭐 png 뭐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실제로 디코딩해서 다시 인코딩 해봐가지고 이제 어떤 컨텐츠 내용까지 지금 살펴보고 보는 그런 코드가 있네요. 그죠? 요게 이제 임퍼서블의 조금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Any the file to the web root from the folder 이런 것도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고, 복사할 위치 이런 것도.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점은 지금 일단 뭐 임파서블까지는 잘 모르겠고, 미디엄 레벨에서 타입을 지금 컨텐츠 타입이 이미지 JPEG이냐 이미지 PNG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가 있자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디엄으로 이제 스큐트 로우일 땐 웹 쉘을 정상적 업로드하고 일단 지정된 앱을 통해서 이 웹 쉘을 실행 가능했죠. 그죠? 두 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ecurity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으로 변경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security 레벨을 진행하면 일단 이제 컨텐츠 유형의 어떤 필터에 맞춰 업로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레벨의 필터를 구해하기 위해서 버프 스위치를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전달되는 이제 패킷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봤더니 뭐 어떻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당연히 어떻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컨텐츠 타입이 여기 있죠. 컨텐츠 타입이 뭐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아까 인코딩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이제 이미지 JPEG이나 이미지 PNG가 아니니까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전달되는 패킷의 컨텐트 타입을 확인하면 이렇게 켜가지고 제가 써놓고 또 멀티파트 홈 데이터 그리고 이미지 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우회를 하고 싶다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버프 스위치를 통해서 이 컨텐트 타입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요청이 들어갔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 JPEG이 아니라 멀티파트 어쩌고저쩌고 하는 컨텐트 타입일 것이고 그거를 이제 버프 스위치 이제 가로채서 이미지.jpeg으로 바꾼 다음에 포워드 해가지고 서버에 전달하면 이제 컨텐츠 타입 이미지 JPEG이니까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미드 레벨의 에서의 우회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하고요. 로컬호스 4180이죠. 그렇지. 아이고. 네. 그런가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일단 들어왔고 파일 업로드까지는 그냥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 잘 해야 되는데 일단은 파일을 먼저 선택을 해놓는 게 좋겠죠. 파일을 선택해 놓으려면 지금 다 지워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하고 모든 파일을 하고 그렇죠? 웹쉘.php 하고 해서 여기 자료에 웹쉘 없어진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바이러스로 오인을 하니까 윈도우 S 키를 누르고 바이러스 및 방지 그리고 윈도우 보안 설정을 열어서요. 설정 관리에서 실시간 보호 기능 이걸 한번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share.php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없어지지 않았네요, 그죠? 하고 이제 업로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버프 스위치 들어와야 될 타이밍이죠. 버프 스위치에서 일단 인터셉트를 켠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 인터셉트가 됐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을 보니까 아까 슬라이드에서 나온 것처럼 뭐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우리가 인코딩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지정이 된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냥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그 웹 쉘 코드가 이제 여기 들여다 보이네요, 그죠? 파일 네임이 뭐 webshell.php였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컨텐트 타입이 애플리케이션 업셋 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했자면 컨텐트 타입 부분을 그래서 이제 컨텐트 타입 부분 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을 이미지의 슬래시의 JPEG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네요. 그죠?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forward를 한번 했죠. 그 다음에 뭔가 여기인가? availability was not uploaded 돼 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DBWA security 레벨을 잘못 세팅해 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impossible로 세팅을 해서 다시 이제 medium으로 다시 세팅을 했고요. 컨텐트 타입만 확인하는 방식인 거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버프 스윗을 일단 이제 인터셉트 하도록 ON 시켜놓고 파일 선택을 웹쉘 하고 업로드를 하면 걸릴 것이고 여기 이제 컨텐트 타입에 이미지 JPEG이라고 한 다음에 포워딩을 하면 이제 업로드가 됐다. 뭐 이런 스토리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한 미디엄 레벨의 파일 업로드 공격을 막는 이제 필터를 좀 우회를 했다. 컨텐트 타입만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간단한 케이스에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 경로에다가 경로를 혹시 좀 풀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나오고 ls-l 하면 이렇게 뭔가 이제 잘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패스워드 하면 이런 것까지 노출돼 버리는 ETC 패스워드까지 노출되는 웹쉘이 업로드 됐다. 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 그렇게 해서 여기인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회한 웹 버프 스윗을 가지고 이제 컨텐트 타입만 체크하는 그런 간단한 방어를 우회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DBWA를 가지고 이제 파일 업로드를 했고, 그다음에 로컬 파일 인클루전, 또 패스 트래버스를 간단한 형태로 살펴보았습니다.